귀신 택시입니다. 맞아, 우리 사연 중에 저 택시에 귀신이 많이 타더라고. 네, 택시 사연들이 좀 무서웠어요. 맞아요. 대부분 무섭습니다. 이번 사연은 부산에 살고 계신 최운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2008년 여름 고등학생이었던 제보자는 한밤중에 도로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저는 부푼 가슴을 안고 친구들을 따라 나섰어요.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 모임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아, 여기야? 오, 괜찮은데? 이곳은 승악산 아래 위치한 자그마한 쉼터였는데요. 산 근처라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아지트로 완전 제격인 장소였었죠. 저는 가방을 대충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벤치에 벌러덩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눈을 감으려는데 야, 운진아. 편의점 좀 갔다 와라. 아, 지금? 아, 나 혼자서? 아, 신고식 몰라? 에휴, 그럼 그렇지. 사실 친구들이 저를 초대했던 이유, 심부름꾼이 필요했었습니다. 짓궂네.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터덜터덜 걷는데 무서운데? 그냥 돌아가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지? 친구들이 야유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앞만 보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편의점은 무슨 가게 하나 연 곳이 없는 거예요. 아, 놀렸나 보다, 애들이. 그 순간 저 멀리 끝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건 택시 가등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산길에 뜬금없이 세워져 있는 택시는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죠. 마침 빈 차더라고요. 저는 냉큼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기사님, 혹시 근처에 편의점 문 연 데 아시나요? 그런데 기사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 기사님? 저를 그냥 빤히 쳐다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얼굴엔 긴 흉터 자국까지. 어깨가 살짝 움츠려들었죠. 한 번 더 부르자 기사님은 마지못한 듯 입을 여셨어요. 저쪽으로 가면 돼. 아, 저기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요? 걸어서 20분, 차로 5분. 이 어두운 산길을 또 20분이나? 안 돼.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탈게요. 저기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타. 찜찜했지만 얼른 다녀오고 싶은 마음에 바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에 타고 보니 방금까지는 몰랐는데 운전석 뒤에 웬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웬 여자가 긴 생머리에 어깨가 드러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얼핏 봐도 정말 눈에 띄는 미녀였습니다. 아, 뭐야? 이미 손님이 있었잖아. 이럴 때 보통 먼저 양해를 구할 법한데 기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택시 안은 너무 적막해서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죠. 10분, 5분 걸린다 했잖아. 20분, 뭐야?
30분이 지나도 편의점에 도착하질 않는 거예요. 분명 5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저기 기사님, 편의점 아직 멀었나요? 문 닫힌 거 못 봤어?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편의점을 아예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았으면 아니 저한테 다른 편의점으로 더 갈지 말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그렇죠. 게다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으슥한 풍경. 택시는 점점 더 인적이 드문 어두운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이상하네. 이상해. 설마 이 아저씨 납치범 아니야? 이대로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주머니로 슬며시 손을 가져가는데 제 팔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마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머릿속이 정말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득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그 여자. 뭐야? 저보다 먼저 택시에 타고 있었잖아요. 뭔가 이 택시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룸미러로 슬쩍 뒤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여자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여자의 눈빛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어찌나 간절하게 쳐다보는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납치범인가? 겁은 났지만 남자인 내가 나서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뒤에 앉으신 분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순간 기사님이 살짝 멈칫했어요. 이거 진짜 뭐가 있나? 뭐가 이상한데?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의심이 커져만 갔죠. 그런데 그때 아주 작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여자가 기사님의 눈치를 보다가 겨우 저를 부른 것 같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긴장했지만 일부러 더 크게 대답을 했죠. 가덕도 연대봉으로 가주세요. 제발. 억지로 쥐어짜낸 여자의 목소리는 처절하고 안쓰러웠죠. 하지만 기사님은 그 애절한 요청을 무시한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기사 아저씨, 저 여자분이 가덕도 연대봉으로 가자는데요? 그러자 기사님이 막 화가 난 것처럼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변해가는 거예요. 납치범이 맞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끌어올려졌습니다.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기사 아저씨, 저 여자가 가덕도 연대봉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그제서야 기사님이 다급히 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내비게이션으로 가덕도 연대봉을 검색했어요. 여기 맞아? 고개를 작게 끄덕이더라고요. 네, 저쪽이 맞대요. 택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이상하다. 뭐가 시속? 이상하다. 그런데 시속 80, 100, 120, 150km. 너무 깜깜한 도로 위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복되는 거 아닌가 아찔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님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눈빛이 얼마나 비장했던지 괜히 잘못 말을 걸었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깜짝이야.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안 가.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소름 돋아 안 가. 미치겠네.
내비가 고장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사님? 아까부터 우리 계속 같은 길만 뱅뱅 돌고 있다고. 아저씨, 저 꼭 가야 돼요. 택시 안을 가득 채우는 여자의 간절한 목소리. 그때부터 저희는 여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목적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서 진흙 가득한 산길에 도착했을 때 뭐야 왜 이래? 갑자기 택시의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차 키를 계속 다시 돌려봤지만 차가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기사님이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겁니다. 도통 못하면 어떡하지? 택시가 멈춘 곳은 바로 산 중턱. 주변엔 나무와 수풀이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 방향이 아닌가? 답답한 마음에 슬며시 여자를 쳐다봤는데 왜? 왜? 뒷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렸어? 분명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여자가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사님, 그 여자분 어디 간 거죠? 기사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여자 없어진 거 확실하지? 여자가 사라진 게 맞냐고, 정말 맞냐고 몇 번이나 묻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곤 목적지가 여기였나 보다. 대체 무슨 말이지? 뭔 일이야? 의아해하는 저를 향해 기사님은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택시 기사라면 택시를 운행할 때 꼭 지켜야 할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워. 첫째, 사람이 아닌 것은 절대 태우면 안 된다. 귀신 태우지 말라고. 둘째, 만약 사람이 아닌 것을 태웠다면 꼭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한다. 와. 그러니까 기사님의 말은 지금까지 뒷좌석에 있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사님이 왜 그렇게 비장하게 사활을 걸고 운전했는지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됐죠. 데려줘야 되니까. 근데 그 여자는 왜 여기로 오자고 한 거죠? 그 순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고 났다. 떨어졌나? 사고 났다. 아니야. 뭐야? 무언가 묵직한 것이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체를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차 위에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목에 끊어진 밧줄이 감겨있는 시신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본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 거기 왜 떨어져? 꼭 그곳에 가야만 하다던 택시 안의 여자. 자기 몸을 찾으러 왔던 죽은 영혼이 아니었을까요? 말도 안 돼. 이번 사연도. 와 이거 세다. 이런 반전이 있었네. 귀신도 봤지만 일단 시신을 발견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저긴데 산속에서 완전 경찰서에 밤에.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이제 했대요. 그쵸. 근데 이제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이런 으슥한 곳에는 왜 왔냐? 귀신이 있었다고 뭐 그런데 그걸 누가 믿냐고 경찰이. 그렇지. 공범으로 몰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택시기사님이랑 그럼요. 두 분이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서 무사히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가덕도 그래. 여기 이제 뭐 이제 공항 후보지라고 뭐 얘기 나오는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덕도. 근데 여기니까 전부 싹 다 논이고 밭이고 그치. 그냥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어요. 네. 그냥 이제 완전 시골길이고 뭐 이런 그냥
도로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포장된 길이 아니었다고 봐야 옛날에 되겠죠. 거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사람이 여기를 가르쳐줬으니까 지하목에. 아 내비로. 가파르다. 근데 여기는 진짜 그때 완전 안 보여. 한치 앞도 안 와, 보여. 아니 근데 귀신을 보고도 약간 이상한 거를 못 느꼈을까요, 과연? 진짜 엄청 그냥 깨끗했어요. 이게 너무 그냥 수상하잖아요. 너무 그냥 신기해. 완전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좀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느낌의. 강심장이다 이분. 아 실제 시신이 있었던 곳. 이제 시체를 내려가지고 구급차에 실어서 가는데 그 여자 얼굴이었다는 거죠. 뒤에 타고 있던. 얼굴이 같았어요? 네, 똑같았어요. 그냥 똑같은 여자가 걸려 있었어요. 대박. 어떡해. 아무래도 자기 시체를 찾으러 간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죠. 사실 택시에 귀신 탔다는 얘기 뭐 이런 거는 많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또 다른 게 철칙이 있습니까? 이게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 내려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닌 건 절대 태우지 마라. 오케이. 그렇죠? 보이죠. 네. 두 번째, 차에 탄 승객의 숫자를 말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몇 명인지 숫자를 세면 그 안에 귀신이 꼭 포함이 된다. 아, 3명 태우고 이제 쐈는데 알고 봤더니 2명밖에 안 탄 거지. 아하. 진짜 무섭겠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귀신을 태웠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데려다 줘야 한다. 그건 안 들어도 주면 해코지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데려다 주면은 그것도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받고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너무 신기한 게 그 여자 귀신이 다녀간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그렇게 많아. 너무 많았고 우와, 그것도 신기해. 귀신이 매상을 끌어올려준 거죠. 완전히. 감사한 거지. 자기 그렇지. 어쨌든 뭐 시신 쪽으로 이제 가준 거니까. 그럼요. 근데 말이죠. 제가 사실은 뭐 저는 어쨌든 약간 좀 객관적인 시선, 드라이한 시선으로 보는데 요 사연은 조금 좀 호불호가 있어. 딱 부정적이신데 몇 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20불 대. 20불 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괜찮습니다. 좀 높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의 우승은 호영 씨가 아닐까. 아이고. 아, 이거 너무 또 아유. 자, 그럼 말이죠. 어둑신이 분들 과연 몇 개의 촛불을 켜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자, 과연 가자고. 황제성 잡으러 갑니다. 자,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자, 2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속도가 괜찮은데요? 더 붙는 것 같아, 올라가요. 속도가. 아, 쭉쭉 갑니까? 쭉쭉 가요. 네. 자, 황제성 잡나요? 하나 더. 황제성 잡고요. 자, 아영 씨 잡고요. 자, 아영 씨 잡으러 갑니다. 자, 그래, 하나 더. 차라리 가. 그래, 차라리 가. 자, 올려. 하나 더. 몇 개야? 35개야? 여기까지입니다.